안녕하세요.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제목이 행운 사용법이에요. 김민기, 조우석 씨가 지었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운은 과학이다. 하버드 MPA와 듀크 MBA가 밝혀낸 행운을 부르는 과학적 마음 사용법 7단계. 지은이 김민기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 MBA를 마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삼성증권 본사 MBA팀에서 국내 경제계의 주목을 받았던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자문하여 대학생들의 꿈의 커리어 중 하나인 투자은행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와중 문득 투자은행가로서의 삶이 정말로 꿈꿔왔던 삶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점점 불행해지는 걸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처절하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NC소프트의 CFO 직속 재무전략팀에 합류되어 새로운 길을 걷던 중 사회적 기업 구들 인더스트리스를 알게 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매료돼 조우석 저자와 함께 구들 인더스트리스 한국 본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 사회적 기업 분야를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다소 늦은 나이에 유학을 결심, 사회적 기업 분야의 리더를 적극 지원하는 듀크대 MBA를 졸업하고 2010년 세계 최고의 사회적 기업가 투자 기관인 아쇼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쇼카 본부에서 한국인 최초로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30개국을 관리하는 글로벌 벤처 투자 부서의 전략 및 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행운의 고물토끼, 엄마 투자가 공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지은이 조우석, 인기 북튜브 채널 책추남 TV를 운영하는 독서 전문 코치이자 책추남 나비스쿨의 코코치입니다. 무척 반갑네요. 이렇게 책추남님의 책을 제가 또 소개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하버드 케너디 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MPA를 마쳤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입학사정위원을 역임하였고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창의 인재 선발 입학사정 프로세스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대의 사회적 기업 구딜 인더스트리스의 전략 컨설턴트와 세계적인 브랜드 구루 데이비드 아커 교수의 글로벌 파트너사 브랜드 앤 컴퍼니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서울대 SAM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 국회 청소년 인성캠프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중소특위 청소년 기업가 정신교육,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삶의 스승운동 기획자, 세바시 청소년 캠프 강연자, 국제학교 최고 전략 책임자 및 헤드 칼리지 카운셀러 등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은 책으로 엄마 투자가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행운의 고물토끼, 게임풀 띵킹 등이 있으며 위대한 코치 존 우든의 인생 코칭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네, 책추남님, 나비스쿨을 꿈꾸시는 분이시죠? 이미 코코치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두 분이 함께 만든, 두 친구가 함께 만든 책이에요. 프롤로그, 두 친구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 예전 일들을 추억하며 한참 떠들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왜 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걸까? 물론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뤄질 거라고 믿었기에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생 때는 좋은 회사만 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취업 준비에 열중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100% 모두 이루지 못한다. 설령 원하는 것을 하나둘 이루었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열심히 살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걸까?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이 질문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우석이와 나는 성공한 사람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사이트 휘토리, 유일한 박사 같은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무언가 실마리를 잡은 느낌이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이해하기 위해 우석이와 나는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을 통해 여러 위인들의 생각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각을 나누고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하면서 행운을 부르는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찾아낸 원리를 삶에 하나둘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운이 우리를 찾아왔다.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도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함께 기뻐해 주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본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했다. 너는 원래 운 좋은 놈이잖아 라면서 단순하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나도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린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스트레스도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한다. 하지만 작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큰 일은 언제나 잘 풀려나갔다. 결국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누군가 내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너는 운이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운이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라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깨친 행운의 원리들을 온몸으로 모두 체화하지도 못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내가 경험한 지혜를 통해 운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내가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책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어준다면 그리하여 그 누군가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고 누구나 행운을 부르는 법칙들을 적용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민기, 저자 중 한 명이죠. 입시지옥 취업전쟁, 안정된 직장, 성공과 출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경쟁.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나는 참 많이도 버거워했다. 인생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남들이 하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딸들이 하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갔다.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위 어른들의 말을 믿고 힘겨운 학창 시절과 재수 생활을 거쳐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행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 참으로 오래 헤맸다. 수많은 책들, 리더십과 성공학 관련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 영성훈련, 학습 조직 운영 등 어느 날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니 3,000권이 넘었다. 책이라면 만화든 소설이든 가리지 않고 읽던 내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들을 모두 세어보면 10,000권을 헤아린다. 유명인들의 강연 테이프만도 수백 개에 달했다.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경험하고 헤맸건만 나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결국 세계 최고의 리더십 학교라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은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대한민국 성공 공식의 허무함이었다. 네, 짐 캐리가 생각나네요. 짐 캐리의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마스크의 짐 캐리 다 아시죠? 네,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배우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해보게 될 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네, 성공과 행복의 정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들이죠.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남들이 최고로 여기는 하버드조차 내가 찾던 진정한 내적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스콧 벳 박사는 수백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쓸데없이 비현실적인 거짓말에 자신의 실제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엄청난 힘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들에 쇠뇌되어 평생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뒤늦게
하지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은 천부적 재능과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는다.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거짓 성공 신화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세상을 잘 들여다보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으며, 고생만 하고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런 오해와 편견은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성공에 이르는 조건이 천부적인 재능도 아니요, 끊임없는 노력도 아니요,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친구 민기와 함께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을 통해 무의식에 대해 20년이 넘는 독서를 통해 깨달은 원리들과 실천 사항들 중 실용적인 내용만을 모아 이 책에 정리했다. 우리의 행운 이론은 연구실 안에서만 완성된 상압탑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현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이론들을 실제 삶에서 실험하고 적용하고 다듬어 왔다. 경영학을 전공한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먼저 고백할 것이 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실패도 많이 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이라면 결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행운 실험이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행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갔다. 아마 우리의 실패담을 책으로 엮으면 수십 권의 시리즈가 될 것이다. 그 시리즈의 제목은 불운 아들의 7만 가지 습관쯤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아마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더욱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은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어야 할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게 독서의 유익이죠. 직접 체험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렵게 배운 교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꼭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법도 없다. 지혜의 핵심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책의 목적이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깨친 행운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공하기 위한 필살의 각오를 다지는 심정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내용은 반드시 밑줄 긋고 암기해야만 될 것 같은 압박감, 그냥 그런 거 없이 마음 편하게 화장실에서 자주 읽게 되는 책, 억지로 읽기보다는 슬슬 읽어보는 책, 하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아하 하고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소박하게 피어오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행운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작은 지혜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에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굿럭 조서. 이렇게 프롤로그를 쓰셨습니다. 차례를 찾아보면은 그 행운의 법칙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고요. 그리고 에필로그, 꿈을 찾아 떠나다 이렇게 끝납니다. 책의 내용들이 참 좋은데요. 1장 행운 그들에게는 우연이 아니었다. 2장 행운의 법칙 1단계는 행운을 창조하는 무의식의 법칙. 네, 무의식에 관한 책은 제가 동영상에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조셉 머피 박사 거를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이토 이토리 씨의 책들을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행운의 법칙 2단계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말이 시가 된다. 네, 뭐 등등의 내용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라. 그리고 행운의 법칙 3단계, 노력 없이 반복하라. 작심삼일의 저주를 깨라. 그러니까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4단계는 감정과 행운의 비밀 코드.
그리고 5단계는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반복하면 행운이 온다. 이제 이런 순서죠. 그리고 6단계는 행운의 비타민은 감사와 용서다. 그리고 7단계 행운이 주는 선물은 나눔의 축복이다. 네, 이 중에서 네,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늘 말씀드리다시피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행운의 비타민, 감사와 용서 챕터에서 발췌독을 하려고 합니다. 네, 6단계 핵심 내용, 감사와 용서의 힘. 행운의 법칙 6단계는 클로버의 비밀 단계다. 멋진 행운을 최적의 타이밍에 창조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는 사랑과 함께 더욱더 큰 행운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나 행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앞에 행운의 법칙 5단계들을 잘 지켜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단계로 돌아가 다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 5단계를 모두 잘 지켜왔는데도 행운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는 행운이 왔다면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였는지 또는 바라던 행운이 내게 진정으로 적합한 기회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검 질문들로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네잎클로버 제4법칙,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잘 모를 경우에는 삶의 신비를 포용하며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6번째 단계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단계를 통해 더욱 멋진 행운을 창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워렌 버핏의 행운의 비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은 누굴까? 세계의 파워 리더 25명 중 2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오마하의 현인, 월가의 양심, 황금손,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52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세계 제2 갑부인 워런 버핏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몇 해 전 자신의 총 재산 중 370달러, 약 37조 원이네요. 게이츠 재단 및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선언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어떻게 이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포천에 실린 인터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젊은 시절 버핏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불합격하고 다른 학교들을 알아보던 중 평소 존경하던 교수 2분이 모두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버핏은 두 교수 중 한 명인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의 제자가 된다. 그레이엄 교수는 버핏이 자기만의 가치 투자 이론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고 버핏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버핏은 당시를 회고하며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어쩌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불합격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워렌 버핏은 워싱턴 대학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행운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죠. 나는 정말이지 굉장한 행운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운 좋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운동을 잘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운이 좋은 것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두 일화에서 우리는 워런 버핏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소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워런 버핏을 오늘날 존경받는 위대한 부자로 만들어준 성공의 비결이다. 행운 포인트는 워런 버핏의 성공 비결은 감사다. 감사네요. 기적의 사과의 비밀.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세계 최초로 섞지 않는 무농약 사과 재배에 성공한 명인이다. 그는 29살의 나이부터 무농약, 무비료 사과 재배에 도전했지만 농약 없이 사과를 재배하기는 쉽지 않았다. 날마다 수많은 해충과 악정고투를 벌였지만 시름시름 죽어가는 800그루의 사과나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볼 것도 없이 비참한 실패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무라 씨는 두하여
트럭 운전, 상자 줍기, 공사장 막노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밑바닥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자살을 결심할 정도였다. 하지만 무농약 사과를 향한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도전했고 결국 10년 만에 썩지 않은 사과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 그가 무농약 사과를 키우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2006년 방송을 통해 이 사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첫 방송 후 판매 3분 만에 사과는 모두 매진되고 1년 뒤까지 판매 예약이 마감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현재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강연한다. 또한 일본의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이 되었다. 사과의 명인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기적의 사과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는다. 나는 지금도 사과나무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수확할 때에는 올해 일에 감사하고 내년 일을 부탁한다. 나무를 만지며 내 마음을 전한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자연 앞에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우리들이 자연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논둑이 허물어져도 논에 가야 그걸 알 수 있다. 가지 않으면 모른다. 요즘 농부들은 그런 감수성을 잃어버렸다. 그 정도로 땅에서 멀어졌다. 비료, 농약, 기계가 중요할 뿐 작물을 생산하는 땅은 소홀히 여긴다. 주와 종이 바뀌어 있다. 나는 그분들에게 연못이나 하천 주변의 흙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자신의 논에 실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벼와 대화하는 프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한다. 내 몸에도 쌀 한 알, 사과 한 개 열리게 할 수 없다. 우리들은 다만 사과나무나 벼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땅이나 벼에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행운 포인트는 기적의 사과는 감사로 길러진다.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행운의 비결.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경영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탁월한 경영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파산으로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4학년 때부터 작은 화로 가게와 자전거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며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울보 꼬마의 사업 감각만은 이미 그때부터 남달랐다. 가게에 온 손님들이 늘 담배 심부름을 시키자 가게 주인에게 돈을 빌려 도매가로 담배를 구해두고 손님들이 담배를 찾을 때마다 제공한 것이다. 울보 꼬마 마스시다는 결국 산하의 570개 기업, 2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마스시다 회장에게 사람들은 종종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하늘에서 준 세 가지 큰 은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첫째, 가난하게 태어났으며, 둘째, 몸이 허약했으며, 셋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다. 요즘 소위 말하는 흙수저 네요. 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큰 은혜가 된다는 말일까? 마스시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허약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여 90살이 넘은 지금에도 30대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저의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데 열심을 다하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불행한 환경이 저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었기에 이것이 하늘이 준 시련이라 믿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이런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았던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운이 좋아 죽지 않았다며 감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감사의 마음을 중시했던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인재 채용 시에도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테스트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인재 채용 시 운을 중시했는데 이는 나는 운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층에는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주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마스시다 고노스케 씨는 평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밑바탕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우수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결과로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좋은 인재로 성장해가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해서 채용된 학생들이 과장이 될 무렵에 그들의 기획이 연이어 히트하기 시작해 마스시다 황금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이런 답변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위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 같은 멋진 회장님이 면접을 본다면 분명 합격할 것이다. 행운 포인트는요,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성공 비결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다. 뇌과학이 보여주는 감사의 힘. 이번엔 감사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데니얼 에이먼 박사는 감사하는 힘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감사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뇌에 흘러드는 혈류량을 방사성 단층 촬영을 통해 측정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감정에 따라 뇌에 흐르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모양마저 변화하는 것이다. 닥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의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 따르면 마음 상태에 따라 심장 박동이 변화한다. 즉 좌절이나 분노의 마음 상태에서 심장 박동은 불규칙한 파동을 보여주는 데 반해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매우 규칙적인 파동을 보여준다. 하워드 마틴 박사에 따르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과 더불어 당신을 행운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이다. 행운 포인트는요,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조지프 머피. 네, 감사는 에너지다라는 책, 감사의 힘에 대해서 제가 올린 게 있는데요. 정말 감사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그런 대표적인 인물 오프라 윈프리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1월 29일 미국 미시시피주 코저스코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은 데다 14살에 미숙아를 사산했으며 20대 초반에는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졌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 내 시청자 2,200만, 105개국 시청자 1억 4천만, 연수입 1,500억 원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연예인이며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명이다.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사소한 감사일기였다. 그녀의 감사일기를 소개해 본다. 1. 오늘도 침대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오늘도 맑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3.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해준 감사일기 쓰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예쁜 노트 한 권을 마련한다. 2.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을 적는다. 3.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나 감사일기를 쓴다. 4. 거창한 일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감사들을 놓치지 않고 적는다. 5.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느낌, 만남을 통해 느낀 기쁨 등을 기록한다. 6. 감사일기 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감사일기를 쓴다. 7. 혼자 있을 때 그동안 적은 감사일기를 살펴본다. 8. 감사 모임을 꾸려 감사의 기록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한다. 9. 감사일기를 꾸준히 적어나가면서 나의 감사 목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한다. 10. 자신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정해두고 그곳에서 감사일기를 쓴다. 필자도 조우석 씨요. 하버드 케너디 스쿨 입학을 준비할 때와 유학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날마다 자기 전 하루 중 감사했던 일 5가지를 적곤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의식을 개발해 날마다 실천했다. 감사 촛불 의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잠자리에 들기 전 촛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5가지를 떠올린다.
2단계,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촛불을 15초에서 30초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 일 5가지를 하나씩 떠올린다. 3단계, 5번째는 촛불을 불어 끄면서 오늘 하루도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든다. 4단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사람들 5명을 기억하며 축복 기도를 한다. 5번째 기도가 끝나면 촛불을 불어 끄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이 감사 촛불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정신 집중력을 높여주고 눈물을 흐르게 해서 안구 건조증까지 예방해주니 일석삼조였다. 네. 무엇보다 실천하기가 쉬워서 이를 닦듯 습관이 되었다. 오프라 윈프리나 필자처럼 당신만의 감사법을 개발해보라. 멋진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운 포인트는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당신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한다면 당신은 늘 부족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네, 저 업라이트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책들을 나눌 수 있음에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고 또 좋은 책들을 읽고 그거를 실천해 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의 기술. 네잎 클로버를 키우다 보면 성공적으로 싹이 트고 잘 자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싹이 트지 않거나 자라다가 죽어버릴 때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앞에 5단계들을 잘 살펴서 어떤 단계에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한 단계를 다시 정확히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 5단계를 모두 잘 지켜왔음에도 행운이 다가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 바로 용서다. 엉뚱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용서에도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이 있다.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상담과 건강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스탠퍼드 대학 용서 프로젝트 공동 설립자이자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이끌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젝트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선구적인 업적을 세워 학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러스킨 박사는 용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용서를 배운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화내는 일이 점차 적어지고 희망적이 되었으며 우울증에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감소했다. 또한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한 러스킨 박사는 용서를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 힐 기법을 개발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H, 호프, 희망문 쓰기, 애초에 원했던 상황, 즉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적는다. 2번째 E, educate, 교육문 쓰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서 살 수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다. 그리고 A, affirm, 긍정문 쓰기, 문제가 생겼을 때 애초에 당신이 가졌던 좋은 의도를 기억해내고 긍정한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 한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인생의 목표가 다시 우리 마음에 떠오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L, long term, 다짐문 쓰기,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세우고 HEAL, 이 모든 것을 연습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한다. 모든 다짐문은 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의 좋은 취지를 따르고 이 HEAL, 희망문, 교육문, 긍정문 쓰기를 실천하기로 다짐한다 라는 말로 끝낸다. 러스킨 박사는 용서의 힐 기법과 더불어 감사 호흡법을 소개하는데 힐 기법 전에 감사 호흡법을 먼저 하도록 권한다. 감사 호흡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자신의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인다. 잠시 호흡에 집중한 후 의식을 심장으로 옮긴다. 심장에 의식을 집중한 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행복했던 추억,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을 떠올린다.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감사 호흡을 통해 이완된 심신으로 힐 기법을 실행한다. 러스킨 박사는 힐 기법을 몸에 익히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만약 하루에 2번씩 힐 기법을 시행한다면 말 그대로 굉장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조언한다.
러스킨 박사는 이 힐 기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일을 겪은 그룹 중 하나인 자식이 살해당한 어머니들을 치료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만약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스스로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네이클로버 제1법칙, 공명의 법칙을 다시 떠올려 보자.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가슴에 품게 되는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들은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들여 결국 그에 따라 부정한 것들을 창조할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고요. 미움은 미움을 불러옵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한다면 좀 더 쉽게 용서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용서하기 어려워 오랜 세월 가슴앓이를 하며 국내에 출판된 용서에 관한 모든 책들을 섭렵하고 용서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책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할 뿐 실제적이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프레드 러스킨 박사의 힐 용서 기법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이와 같이 용서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탁월한 힘이 있다. 여러분도 용서를 통해 더 멋진 행운을 준비하기 바라며 6단계를 마친다. 행운 포인트는요. 용서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어 있다. 네, 행운의 법칙 7단계. 행운이 주는 선물, 나눔의 축복. 네, 하이라이트죠. 네, 어느덧 마지막 7단계가 왔다. 행운의 법칙 7단계는 꽃의 비밀 단계다. 이번 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나눔의 힘이다. 7단계에서는 우리에게 성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성취들은 큰 기쁨을 주지만 사실 그 기쁨들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필자도 세계 최고의 리더십 학교라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합격했을 때나 로터리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 첫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와 같이 성공이 주는 기쁨과 흥분은 곧 가라앉았다. 그것보다는 필자의 하버드 합격이나 장학금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보거나 필자의 저서를 통해서 행복해졌다는 독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이 개인적 성취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컸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7단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행운의 법칙을, 그것을 삶에 적용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함께 나누며 멋지게 살아보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풍성한 행복의 비결이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1997년 87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다음에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에 테레사 효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랜드 박사와 캐럴 허시넷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침 속에는 면역 항체 IgA가 들어있는데 근심이 있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이 면역 항체가 줄어든다고 한다. 두 박사는 132명의 하버드 학생들의 면역 항체 수치를 측정한 뒤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화 감상 뒤 면역 항체 수치를 다시 측정하여 영화를 보기 전 수치와 비교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면역 항체 수치가 50%나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더 테레사를 위선자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면역 항체 수치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현상에 두 박사는 평생을 사랑과 헌신으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름을 붙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눔을 실천했던 테레사 수녀님의 영화를 그냥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보다 쉬운 건강법이 또 있을까? 이러한 나눔의 원리는 앞서 언급했던 심신의학과 인간의 잠재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디펙 초프라 박사가 말하는 베풀기의 법칙과 연결된다. 이 법칙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줌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순환하기 때문이다. 마치 부메랑처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베풀면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돌아온다.
필자는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굿윌 인더스트리의 한국 본부 설립을 돕는 일을 했다. 아직 한국의 사회적 개혁이란 단어가 많이 알려지기 전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한국의 이윤 추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네, 그 결과 스펙보다 진심이 담긴 스토리, 즉 삶의 멋진 이야기가 생겼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어떤 영역이 될지 몰라도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필자가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죠. 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더 테레사처럼 인도의 빈민촌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런 나눔의 마음이 우리 행운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행운 포인트는요, 베풀면 돌아온다. 반드시 더 크게. 워런 버핏 효과.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은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의 99%를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이 사회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맹수의 한 끼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이분의 비디오 저도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요. 정말 미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요. 맹수의 한 끼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 경제, 특히 거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커다란 성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를 둘러싼 거대한 사회 덕분이며 그 속에서 제가 잘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워런 버핏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며 행운이라고 말한다. 워런 버핏은 실제로 2006년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99%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버핏의 모범을 따라 미국에서 일어난 기부 서약 운동은 버핏 효과로 불린다. 이 기부 서약 운동은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지닌 미국의 400대 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기부 운동으로 이들이 전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하면 총 6천억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며 이는 한국 GDP의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워런 버핏만큼 멋진 부자가 또 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척 피니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척 피니는 25년 동안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의 내용이죠. 는 신념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의 선행을 감춰왔기 때문이다.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큰 재산을 가졌던 척 피니는 집도 차도 없이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을 하며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1988년 포브스지에 의해 미국 23번째의 갑부로 소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척 피니가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우산 판매, 골프장 캐디 등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수성가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 소매점인 듀티프리 쇼퍼스의 공동 창업자로 큰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척피니는 억만장자가 아닌 빈손의 억만장자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전 재산을 모두 기부했기 때문이다. 척피니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애틀랜틱 필랜트로피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선단체로 아일랜드, 베트남,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바, 버뮤다에 이르는 세계 곳곳에서 인권과 사회 발전, 또 질병 퇴치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는 이 단체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지만 자신의 기부에 대해 비밀로 했기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척 피니는 이미 4조 원이 넘는 액수를 기부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10년에 걸쳐 모두 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베일 뒤에 감추어져 있던 척 피니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재산을 좋은 곳에 써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다. 척 피니는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
아일랜드의 속담과 미국의 자선 문화의 효시가 된 앤드루 카네기의 가르침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미국의 자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카네기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은 그가 남긴 비망록의 일부다. 1868년 1월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 33세, 현재 연간 5만 달러의 수입. 지금까지 2년 동안 나는 최소한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목표로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절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매년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모두 선행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영원히 남을 도우며 살 것이다. 진정 멋진 부자가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멋진 부자가 있다. 바로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기업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를 평생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기업가의 길이 사회봉사의 길이라던 평소의 철학대로 그의 사후재산의 대부분을 사회로 환원했고, 자신의 소유로 남긴 것은 양복 3벌과 구두 3켤레 등 소지품 몇 가지가 전부였다. 자제인 유제라 씨 역시 상속받은 유한양행 주식 12.24%를 모두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유일한 박사의 2대에 걸친 사회 환원을 완수했다. 우리나라에도 유일한 박사 같은 기업인이 있다는 사실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도 단지 나만을 위한 행운과 행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도구로 부를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작은 부자들이 되어보면 어떨까? 행운 포인트는요, 내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척피니. 네. 멋있죠? 네. 멋있는 부자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이의 나눔. 자기는 지질이 운도 없다고 생각하던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 저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남에게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의 빈털털인데 받으면 받았지 무엇을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가난뱅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7가지나 된다고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화한시, 얼굴에 깊은 표정을 짓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시, 말을 통해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 등으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로 눈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 이런 것으로도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죠. 네,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일로 돕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는 찰시, 굳이 말로 묻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7가지를 지속적으로 나눈다면 반드시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 나눔의 수준만큼 당신에게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행운 포인트는요, 나눔의 수준이 행운의 수준이다. 네, 영성의 시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마케팅의 대가인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필립 코틀러 교수는, 네, 마케팅으로 유명한 대학교죠. 그에 져서 마켓 3.0에서 세계화라는 거대한 패러독스의 팽창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마켓 3.0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마켓 3.0 시대의 키워드는 영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저명한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는 자신의 저서 정신의 빈곤에서 영성을 삶의 비물질적 측면과 영속적 실제의 암시에 가치를 두는 정신이라고 소개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 또한
물질적 충족의 정상에 오른 오늘날의 사회는 갈수록 영적 원천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교수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 여정이 지성적 탐구에서 영성적 탐구로 변화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 MIT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전공한 경영 컨설턴트 나나 조아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런던 대학에서의 의학을 전공한 이언 마셜 두 부부는 자신들의 저서 SQ에서 인간이 신체와 정신,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다. 여기서 영성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그 너머를 보고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다. 나나조아와 이얼 마셜은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것이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영성지능이란 현재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과학적 자료들은 인간 지능의 IQ와 EQ 외에 제3의 Q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인간 지능에 대한 완전한 서술은 영성지능, 줄여서 SQ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 SQ란 우리가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 할 때 사용하는 인간의 지능, 우리의 행동과 삶을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미의 맥락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지능,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삶의 경로가 다른 것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을 말한다. SQ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토 이토리시도 현 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혼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필요할 때에는 전쟁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대사회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기점으로 새로운 과정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영혼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한다든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도 일어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따라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거나 많은 자본을 들이는 방식으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영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해 배워야 하고 영혼의 성장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사를 경영하는 법을 전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것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즐겁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성과는 점점 커지고 모두가 풍요로워졌습니다. 필자는 미래의 흐름을 읽기 위해 과학적 논리에 기반을 둔 미래학, 경영학 서적들과 직관적 통찰에 기반을 둔 여러 지혜서와 예언서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두 종류의 책들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정신 문명 중심인 영성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전환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10년을 전후로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말은 다가오는 새로운 영적인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바로 행복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의미다. 영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23살의 나이로 의식의 스펙트럼을 저술하여 자아초월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래 심리학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자아초월 심리학의 대가이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석학으로 손꼽히는 켄 윌버 또한 그의 책 통합비전에서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영성은 사랑을 포함하며 영적이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호스피스의 어머니, 의학계의 여신, 죽음학의 세계적 대가로 불리며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백인 중에 한 사람인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도 2만 명의 임사 체험자들의 사례를 통해 죽음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삶의 궁극적인 과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은 늘 돕는 것에서 나옵니다. 죽음 순간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았는가? 당신은 얼마나 많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또 받았는가?
이 세계적인 대가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사랑과 감사와 같은 영적 감정을 가능한 한 풍성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로 도래하고 있는 영적인 시대에서 행운을 부르는 법이며 곧 행복한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어느덧 행운 실험 보고서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깨달은 행운의 지혜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 이 글을 썼다. 이 소박한 마음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행운 실험 보고서의 마지막 글을 마친다. 행운 포인트는요.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마칩니다. 네. 그리고 에필로그 꿈을 찾아 떠나다. 또 다른 저자의 이야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지로 에필로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두 저자의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행운 사용법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꽤 긴 시간을 함께 읽었어요. 그래도 책 내용이 아주 일부밖에 안 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